최근 집에 누군가 침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아직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아예 확 쳐들어와서 엉망으로 해놓고 가든가. 찜찜한 기분으로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날 밤 하필 전날 새벽부터 한방눈이 내려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었다. 집 앞에도 하얀 눈밭이 깔려 있었다. 눈밭에는 아침에 나설 때 내가 남긴 발자국뿐. 하얀 눈밭을 밟고 걸어가 현관문 앞에 다다랐다.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니 역시나 집안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다. 집안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증거가 잡혔으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잠잘 때 주의점. 머리를 풀고 자면 안 된다. 머리를 풀고 자면 귀신이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한다. 책상 서랍을 열어놓고 자면 안 된다. 귀신이 밤새 열었다 닫았다 장난을 친다고 한다. 잠이 문득 깨면 옆으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귀신이 노려보고 있으니까. 의자를 안으로 밀고 자야 한다. 귀신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사람을 노려본다. 장롱과 천장 사이 빈 공간을 만들면 안 된다. 귀신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쳐다본다. 한 학교가 있었다. 한 남학생이 하교 시간에 졸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교실은 온통 피바다였다. 친구들은 눈들이 빠진 채 죽어 있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누나를 세고 있었다. 2개가 모자라네. 학생은 옆에 있던 친구의 피를 자기 눈에 조금 묻히고 눈을 감았다. 궁금한 나머지 살짝 눈을 떠보니 그 아이가 학생 얼굴 바로 위에서. 어느 날 남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을 얻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 남자의 인생에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 꿈에서 신이 그 사실을 알려줬지만 당연하게도 남자는 믿지 못했다. 그런 능력을 나 같은 놈에게 주실 리가 없지. 하지만 장난삼아 소원을 빌어봤는데 진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놀라운데 이거 최고의 능력을 얻었다. 놀라운 능력을 얻은 남자였지만 회사엔 계속 나가기로 했다. 오래된 타성 때문인 일이라. 퇴근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앞차에 상사가 보였다. 전부터 증오해오던 비열한 상사였다. 좋아, 저놈이 교통사고로 죽기를 빌어보자. 상사도 죽었다. 남자도 죽었다. 나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쁘게 생긴 여자와 그 뒤에 음흉한 표정을 띤 남자가 인적 드문 길을 가고 있었다. 여자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나는 여자의 폰에 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저 뒤에 남자 치안입니까? 치안이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자 여자의 표정은 왠지 더 이상하고 긴장한 표정이다. 나는 얼른 치안에게 다가가 이 사람 치안이에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 경찰이 왔다. 여자는 날 힐끗 보면서 나에게 사례금이라도 주려는 것일까? 후훗. 좋지. 그런데 경찰은 나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운다. 동네 아주머니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아주머니께선 다른 곳에서 미용실을 하셨답니다. 미용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누군가 미용실 문을 쾅쾅쾅 두드려 대더랍니다. 한참 자고 있는 터라 무시하려 했는데 계속 두드려대니 안 나가볼 수 없었답니다. 부스스 일어나 미용실 문으로 나가보니 젊은 여자가 등에 아이를 업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답니다. 아주머니, 저 어디 가야 하는데 머리 좀 해주세요. 반년 전 아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했다. 흥분한 상태라 아이가 사고라도 당한 건지 불안해졌다. 이윽고 담임 선생님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어머님, 혜린이는 여자가 아닙니다. 거기가 함몰되어 있을 뿐 훌륭한 사내아이입니다. 곧바로 수술하면 괜찮을 겁니다. 깜짝 놀라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확인해보니 역시나 급히 병원에 가서 수술했다. 다행히도 아이의 그것은 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의 아들이 있는 것도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 덕분이다. 옛날에 돈을 잘 벌던 노인이 하나 있었다. 그의 노인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 어느 날 밤 조용히 노인을 죽였다. 그래서 그 노인의 재산은 모두 아들과 그의 아내인 며느리가 차지하게 됐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그 재산을 혼자 갖고 싶어서 어느 날 밤 아내를 죽일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마네킹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마네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2일 뒤 마네킹이 배달되어 왔다. 아들은 그 마네킹으로 부인을 쇼크로 사망시킬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부인은 충격을 받아 쇼크로 죽었고 부인이 죽고 다음날 마네킹 회사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아들은 마네킹 회사의 직원의 한마디를 듣고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 마네킹 아직 미완성인데요. 수상쩍은 건물에 들어가 보면 어떤 장사꾼이 말한다. 당신이 몸에 지닌 금속을 대가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젊은 여자가 방문해 귀걸이를 빼주자. 다음날 그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여자는 점점 장사꾼에게 의존하고 마지막에는 아무 액세서리도 남지 않는다. 결국 여자는 피는 철이잖아요. 라며 장사꾼에게 매달리고 다음날 하얗게 질린 여자 시체가 발견된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남동생은 죽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무척이나 슬펐다. 그래서인지 동생은 내 꿈에 종종 나온다. 동생은 날 슬픈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몇 년 후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동생 꿈을 꿨다. 어렸을 적 기억 같다. 동생이 어렸을 적에 내가 소중히 하던 장난감을 만지고 있다. 만지지 마 하고 소리쳤지만 동생은 가볍게 무시했다. 울컥한 나머지 동생을 밀었다. 동생은 넘어졌지만 여전히 장난감을 만지고 있다. 화가 끝까지 난 나머지 동생의 목을 심하게 졸랐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자 동생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랑 똑같네. K군네 학교에 밤마다 옥상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대. 그래서 친구 5명이 그걸 확인하려고 밤에 학교에 갔는데 막상 가니까 무서워서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가기로 했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K군이 걸린 거야. 그래서 K군이 옥상에 올라가서 귀신이 있으면 손으로 크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없으면 X 표시를 하기로 하고는 올라갔대. 그래서 옥상에 갔는데 어둡긴 했지만 아무도 없어서 친구들 쪽으로 X 표시를 하려고 아래쪽을 내려다봤어. 그런데 밑에 있는 친구들이 K군을 쳐다보면서 다급한 모습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있었대. 중세시대의 고문은 제스의 배 위에 밑이 터진 상자를 놓고 들쥐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 그 들쥐의 특징은 열이 가해지면 도망을 가려고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필사적으로 파고드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위에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들쥐들은 살기 위해 집에 들어가는 길에 뺑소니를 당해 입원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퇴원 후 통원 치료받기로 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니 친한 친구가 왔다. 병원에 병문안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범인 얼굴은 봤어. 아니, 갑자기 당해서 못 봤어. 그래. 그렇군.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 그래, 난 이제 돌아갈게. 다음엔 진짜로 병문안으로 올게. 응, 와줘서 고맙다.